깊은 어둠이 깔린 저택의 서재,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 속에 서리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울려 퍼졌다. 회장님, 민경채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면 민강유통은 그 아이 손에 들어갑니다. 탁 무겁게 내려치며 두식의 손이 책상을 울렸다. 푸른 핏줄이 불끈 솟아오른 그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나만 없으면 민강이지 손에 들어온다, 이거지 민경채. 내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내년이 감히 내 등을 치겠다고. 서재를 가득 메운 불길 같은 분노. 그 순간에도 서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막을 방법은 단 2가지뿐입니다. 말끝을 맺는 순간 두식의 가슴 속에 깊게 박힌 의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피로 맺어진 딸일지라도 민강의 왕좌를 향해 아버지를 치고 올라오는 냉혹한 야망은 용납할 수 없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 무렵 장현숙은 서리를 불러냈다.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은 베란다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채의 계획이 시작되면 끝이야. 불이 붙으면 아무도 끌 수 없어. 넌 감당할 수 있겠어? 서리의 눈빛은 매서웠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제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때 모태주가 걸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누님, 이제 더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저 여자애가 불을 지피면 우리 모두 타 죽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장현숙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고 그 눈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스쳤다. 아들을 잃은 기억,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민강유통의 그림자. 설에, 내가 감히 민경채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믿는 거냐? 그 애는 절대 지지 않아.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독사의 심장을 가졌어.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독사라도 반드시 제 손으로 목을 눌러야 합니다. 그 순간 달빛은 매서운 칼날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의 결심을 비추었다. 한편 경채는 깊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안, 그녀의 손끝은 와인잔을 덜덜 떨며 쥐고 있었다. 눈앞에 번지는 붉은 와인의 흔들림이 마치 자신의 불안한 미래 같았다. 정말로 나 이대로 끝나는 꼴 보고 싶어요? 내가 끝이면 김선재도 끝이야. 그 말은 비수처럼 선재의 가슴에 꽂혔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노려보았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겁니다. 경채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빛났다. 그럼 던져요. 어떤 승부수든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까지 함께 끝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움직여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강하게 울렸다. 두려움과 광기가 동시에 섞여 그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짐승 같았다. 선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과거였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미래를 꿈꾸던 여자친구. 그리고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등을 돌리던 자신의 비정한 선택. 그 죄의식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권력에 대한 갈망이 번뜩였다. 경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지키고 그리고 민강유통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판 제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경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끝이 서로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들었다. 저택의 한편 두식은 여전히 유언장을 붙들고 있었다. 손등의 혈관이 붉어져 나오고 숨소리가 거칠게 끊어졌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다 집어삼키겠지. 하지만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있는 한 민강유통은 내 거다. 말끝에 섞인 분노는 마치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그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서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회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걸 빼앗깁니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바람은 불길한 속삭임을 남기며 창문을 흔들었다. 민강유통의 왕자를 향한 전쟁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다. 그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경채, 네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가차없이 내쳤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날 속였구나. 두식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격앙된 분노는 뼈속까지 흔들리는 천둥 같았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경채에게 닿기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흡수되고 있었다. 서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식을 바라보며 다시 다그쳤다. 지금 유원장을 고치지 않으면 회장님은 끝입니다. 민강유통은 경채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조작될 겁니다. 숨막히는 정적, 두식의 손에 쥐어진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쓰러질 듯 가는 심장의 고동이 귓가를 때리며 시간을 잡아 끌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운명의 균형은 기울어갔다. 그 시각 경채의 방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광기로 변해 있었다. 입술이 새빨갛게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말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날 무너뜨릴 거라 비웃고 있겠지. 하지만 난 절대 끝나지 않아. 내가 끝이면 김선재 당신도 끝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내 발밑에 끌어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서 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이미 차갑게 불타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겁니다. 순간 경채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쩍였다. 그럼 던져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한편 연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주름 사이로 스며든 눈빛은 깊은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그 아이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설이, 넌 아직도 희망을 말할 수 있니? 넌 아직도 정의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 말에 설이는 단호히 대답했다. 희망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제 딸을 짓밟은 그들에게 제 손으로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모태주는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나섰다. 나도 같이 갑니다. 누님, 더 이상 저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민강유통이 무너지는 꼴 내 눈으로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불길처럼 번져갔고 그 순간 연숙의 눈에는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이 서리를 응시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경채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녀는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품고 있지. 사랑도 혈연도 아무것도 그녀를 막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서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막을 겁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드는 신호탄처럼 밤 공기를 갈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멀리서 두식의 서재에 다시 한번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경채,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했느냐? 내 야망은 내 손으로 부숴버리겠다. 무겁게 내려앉은 그 분노는 곧 민강유통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대한 균열이 되었다. 숨조차 가쁘게 몰아치는 순간 두식의 서재는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쥔 펜은 부러질 듯 비틀려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천둥처럼 방을 울렸다.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민강유통을 내 자식 손으로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다. 경채, 내가 피를 나눈 내 딸이라 해도 그 야망은 내가 직접 꺾겠다. 두식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리는 한 발 다가서며 냉정한 어조로 속삭였다. 회장님,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채는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충직한 충복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귓가에도 이제는 불길한 파열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 시각 경채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긴장이 절정에 달했다. 경채의 손끝에서 떨어진 와인잔이 바닥에 부서지며 붉은 액체가 흩뿌려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내가 끝이면 김선재, 당신도 끝이야. 민강유통이 내 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당신의 꿈도 야망도 전부 무너져 내려. 선재의 눈빛은 그 말에 더욱 차갑게 빛났다. 오랫동안 벼려온 칼날처럼 그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도박하지만 그 길을 가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경채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며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던져요. 마지막 승부수라면 나와 당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그 차가운 온기는 벼랑 끝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짐승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한편 장현숙은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번진 눈물이 반짝이며 흘렀다. 내 아들을 앗아간 그날도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무거운 밤이었지. 그리고 그 뒤에는 민강유통이 있었다. 민두식 내가 만든 제국이 내 아이의 생명을 삼켰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그 떨림 속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설애, 넌 아직 젊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의 억울함까지 짊어진 여인이야.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민강유통을 무너뜨려야 해. 설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대답했다. 이 싸움은 제 아이를 위한 것이자 잃어버린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태주가 앞으로 나서며 손바닥을 탁 치듯 부딪혔다. 좋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경채가 마지막 수를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벌컥 열리며 두식의 분노 어린 외침이 또다시 터져나왔다. 민경채, 내가 감히 내 그림자를 밟으려 해. 내 손으로 내 야망을 끊어버리겠다. 무겁게 내려앉은 그 울부짖음은 마치 파국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곧 민강유통이라는 제국 전체를 뒤흔들 파열음으로 번져갔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고 번개는 어둠을 갈라두식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울분으로 일그러진 그의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자식이라 해도 내 제국을 노리는 순간 그건 적이다. 경채, 내가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을 줄은 몰랐다. 서재에 울려 퍼진 그 말은 피로 맺어진 부녀의 인연마저 산산이 부수는 파열음 같았다. 설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곁에 서 있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경채는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식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출렁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 스치는 마지막 불꽃은 여전히 집요한 집착이었다. 민강유통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든 제국은 내가 지킨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딸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펜트하우스, 경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누구도 날 꺾을 수 없어. 모두가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다 해도 마지막 순간 승자는 나야. 절대 지지 않아. 그녀의 울부짖음은 비명을 닮았고 그 비명은 고요한 방안을 갈라 내리쳤다. 그리고 그 곁에서 선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수. 하지만 성공한다면 당신은 모든 걸 얻게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경채는 두려움 대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던져요. 마지막 승부수라면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내가 끝이면 당신도 끝이라 했잖아. 그러니 당신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던져야 해. 선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결의가 서린 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 피할 수 없는 도박. 밤하늘에 또 한 번 번개가 치며 그들의 맹세를 확인하듯 세상을 갈라냈다. 한편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하게 번지는 불빛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저 아이는 이미 괴물이 되었어. 설애, 넌 아직도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하다. 피를 마신 자는 끝내 피로 심판받을 뿐이지. 그러자 설이가 단호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제 딸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들에게 반드시 같은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짧은 침묵 후 모태주가 굵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경채와 선재가 마지막 수를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두식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민경채, 내 야망은 내 손으로 꺾겠다.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게 해주마. 그 소리는 천둥과도 같아 민강유통 저택 전체를 울려 퍼졌고 곧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처럼 메아리쳤다. 깊은 어둠 속 민강유통 저택의 불빛은 폭풍 속 등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천둥은 곧 무너져 내릴 대지의 운명을 고하는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서재 한가운데서 두식은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죽기 전까지 민강유통은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민경채, 내 야망은 여기서 꺾인다. 그 말은 집안의 기둥을 흔드는 벼락 같은 선언이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펜트하우스, 경채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밤하늘을 가르며 번졌다. 웃기지 마. 아버지가 있는 한 내가 원하는 건 절대 손에 쥘 수 없겠지.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진다면 모든 건 내 것이야. 내 야망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불안이 아니라 광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광기는 선재의 차갑고 결의에 찬 목소리와 뒤엉켰다. 마지막 승부수, 이제 던지겠습니다. 성공한다면 모든 게 우리 것. 실패한다면 피로 갚아야겠지. 그 순간 붉은 와인이 쏟아져 바닥을 적셨다. 피처럼 번지는 그 붉은 자국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겁게 겹쳐졌다. 저택의 어둠을 가르며 설이가 발걸음을 옮겼다. 차갑게 굳은 눈빛,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 민경채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회장님,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두식의 가슴이 요동쳤다. 손에 쥔 펜이 바르르 떨리며 종이에 흔적을 남겼다. 그 한 줄의 서명은 곧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폭발의 도화선이었다. 멀리서 번개가 치며 어둠을 갈라냈다. 순간 연숙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흘러나왔다. 끝이야. 이미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어. 누구도 멈출 수 없어. 그 말과 동시에 모태주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렇다면 부숴버리면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수가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설이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들의 승부수를 받아들입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제 딸을 짓밟은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로 그때 선재의 결연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제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수하지만 이 한 수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천둥은 땅을 갈라 울려 퍼졌다. 민강유통의 왕자를 둘러싼 최후의 전쟁, 피와 야망이 얽힌 승부.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웃게 될 그날. 민경채의 야망이 승리할 것인가? 설이의 복수가 불을 지필 것인가? 그리고 김선재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 그 끝은 과연 누구를 향할 것인가?